딸각 라이터 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퍼졌죠.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대문 앞에 유리가 서 있었어요. 석양이 기둥에 걸려 있고 유리의 옆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손가락 사이로 담배 한 개비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연기가 한 줄기 피어올랐어요. 매캐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당까지 번졌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유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피면 되잖아요. 그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변명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듯 내뱉은 한마디였죠. 손끝이 저렸어요. 배추 잎을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뭐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말이 목구멍에 걸렸죠. 연기가 흩어지고 유리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배를 한 번 더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유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예의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을 때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그런데 그 안에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매캐한 담배 냄새였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냄새가 느껴졌죠. 국자를 들고 국을 떴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밥상을 차리는 동안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죠. 유리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어요. 새벽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유리의 뺨을 비췄죠.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밥그릇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진짜. 목소리가 작았어요.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죠. 유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계속 쳐다봤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죠. 준호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국 냄새 좋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준호는 제 얼굴을 슬쩍 보더니 시선을 피했죠. 밥상 위로 김이 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말은 없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뜨거움보다 씁쓸함이 먼저 느껴졌죠. 준호가 작게 기침을 했어요. 유리는 여전히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알을 씹으며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속은 흐렸어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죠. 싱크대에 물을 틀었어요. 물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친구들 올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그릇을 씻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등에 물이 튀었죠.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은 뜨거웠어요. 그릇을 씻는 동안 계속 유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 옆 얼굴이요. 연기를 내뿜던 입술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았죠. 물기를 닦지 않은 손으로 앞치마를 만졌어요. 천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오후가 되자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했어요.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작았죠. 실끝을 당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그런데 가슴 속 불편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렀어요. 따끔한 통증이 퍼졌죠. 손가락 끝에 빨간 피가 맺혔습니다. 저는 그 피를 빨아들였어요. 입안에 철맛이 돌았죠. 창밖으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의 친구들이 도착한 거예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밝고 가벼운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느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대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 소리, 인사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죠. 유리가 친구들을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유리의 목소리가 환했어요. 아까 아침 식탁에서 듣던 목소리와 달랐죠. 저는 바늘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마루를 벗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어 과일을 꺼냈죠. 접시에 담으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정성껏 깎은 사과를 접시 위에 올렸어요. 거실로 나갔죠. 유리와 친구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2명의 여자였어요. 둘 다 유리처럼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작게 말했어요. 한 친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며 인사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들었어요. 밝고 경쾌한 소리였죠. 저는 싱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죠. 빛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물소리 사이로 웃음이 흘러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였습니다. 라이터 켜지는 소리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담배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부엌까지 스며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담장 너머로 유리와 친구들이 보였죠. 셋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유리가 친구 하나에게 뭐라 말했습니다. 친구가 크게 웃었죠. 유리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커튼을 놓았어요. 뒤로 물러섰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다시 싱크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릇을 집어들었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릇을 씻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하얀 파편이 흩어져 있었어요. 준호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다가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제 얼굴을 봤죠. 그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준호가 몸을 숙였어요. 파편을 모으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호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한 조각 한 조각 주워 담았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가 담배 피우는 거 알아? 준호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작게 대답했죠.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알면서 가만히 있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래요. 준호가 말했죠. 그 말이 귓속으로 박혔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들 그러면 다 해도 되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파편을 계속 주웠어요. 저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부엌 문을 나갔죠.
마당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슴속이 뜨거운데 공기는 차가웠죠. 대문 쪽을 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였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분노보다 약했어요.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틀렸나?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했죠. 그런데 가슴속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담장 너머에서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선 다 이래요, 어머니. 친구가 뭐라 말한 모양이에요. 유리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제게 날아왔습니다. 서울선 다 이래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죠. 준호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추워요. 준호가 제 옆에 섰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서 있었죠.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담장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준호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가만히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저를 봤어요. 말 좀 해봐라. 네 생각이 뭐야? 준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죠. 저는 몸을 돌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 위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죠. 담장 너머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그런데 손을 움직일 힘이 없었죠. 그냥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담배 연기가 꿈속까지 따라왔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연기 뒤에서 희미하게 떠올랐죠. 새벽녘에 눈을 떴어요. 창밖이 희끄무레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어요.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조금 정신이 들었죠. 저는 부엌으로 나갔어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죠. 물을 끓였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 아이도 힘들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리가 담배를 피운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무례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 혼자 부엌에 서서 김을 보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도 숨 좀 쉬고 싶었던 건 아닐까? 물이 끓었어요. 주전자를 내렸죠. 찻잔에 물을 부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찻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들이 울기 시작했죠. 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가슴이 조금 풀렸죠. 대문 쪽을 봤습니다. 어제 유리가 서 있던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무릎 위에 손을 얹었죠. 손등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많이 늙었죠. 유리는 젊었습니다. 서울에서 왔고 이곳 생활이 낯설었을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시집 와서 힘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눈치가 보였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저도 바깥으로 나가 혼자 서 있곤 했어요.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 그냥 서서 바람을 쐬었죠. 그게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시절이 떠올랐죠.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리를 보니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죠.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단정지었나? 유리를 나쁘게만 봤어요. 무례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쩌면 제가 유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준호가 일어났어요. 유리는 조금 늦게 일어났죠. 밥상을 차렸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를 봤어요. 유리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죠.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유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죠. 네, 어머니.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가려다가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많이 먹어라. 유리는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웃음이 조금 따뜻했어요. 저는 가슴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유리가 일어났어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죠. 저는 유리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작았어요. 가늘어 보였죠.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준호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풀어가면 되겠지. 그날 오후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빨래가 펄럭였죠. 저는 빨래를 하나하나 집게로 고정하며 생각했어요. 유리에 대해서요. 유리의 삶에 대해서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다 널고 마루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그 구름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유리가 점심을 거른 날이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는데 유리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유리야, 밥 먹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죠. 유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유리야, 어디 아파?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유리가 작게 신음했어요. 머리가 아파. 유리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리의 이마에 손을 대봤죠.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었어요. 열이 나네.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약국 가서 약 좀 사와.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저는 유리 곁에 앉았습니다. 유리는 눈을 감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수건을 적셨어요. 차갑게 짜서 들고 왔죠. 유리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리가 눈을 떴어요. 저를 봤죠. 어머니. 유리가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유리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뜨거웠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유리가 아파 보였죠. 그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파 보였습니다. 저는 유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니도 힘들다, 그치? 유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유리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미안해할 거 없어. 유리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저는 유리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다 괜찮을 거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리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약을 사왔어요. 저는 유리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물을 떠다 주었죠. 유리는 약을 먹고 다시 누웠어요. 저는 유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죠. 유리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연기 대신 빛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어요. 쌀을 씻고 냄비에 넣었죠. 물을 붓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죽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내 가족이구나. 당연한 건데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죽을 그릇에 담아 식혔습니다.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갖다 줄게. 준호는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죽을 들고 유리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유리가 깨어 있었습니다. 저를 봤죠. 어머니. 유리가 몸을 일으켰어요. 저는 죽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봐. 속이 편할 거야. 유리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술 떠서 입에 넣었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어요. 유리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죠. 저는 유리가 죽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유리가 죽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죠.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유리가 일어나려 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 유리를 막았습니다. 아니야, 누워있어. 내가 할게. 유리가 다시 누웠어요. 저는 그릇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다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죠. 유리야. 유리가 저를 봤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고했지. 유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편했어요. 오래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간 것 같았죠. 유리가 회복하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저는 그 사흘 동안 유리를 돌봤습니다.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줬죠. 물수건을 갈아주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유리는 처음엔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일어나려 했죠. 저는 유리를 눕혔어요. 가만히 있어. 아플 때는 쉬어야 해. 유리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저를 봤어요. 눈빛이 부드러웠죠.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유리가 거실로 나왔어요. 안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리가 다가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유리가 밥그릇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리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예뻤어요. 밥상을 다 차렸습니다. 셋이 둘러앉았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네요. 유리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이야기를 꺼냈죠. 회사 이야기, 동료 이야기를 했어요. 유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밥을 먹었어요. 가슴이 편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유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설거지를 했죠. 물소리가 흘렀어요. 유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유리를 봤어요. 유리가 손을 멈추고 저를 봤죠. 담배 피우던 거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아. 유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무례했어요. 유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시댁 오면 늘 숨이 막혔어요. 준호는 바쁘고 어머니는 낯설고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피우면 숨을 좀 쉴 수 있었거든요. 유리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는 유리를 안았습니다. 유리의 등을 쓰다듬었죠. 미안해. 내가 몰랐어. 유리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유리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제가 유리를 힘들게 했다는 게 느껴졌죠.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구나. 유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유리가 말했죠. 저는 유리의 뺨을 닦아줬어요. 말 안 해도 알아야 하는데. 내가 부족했어. 유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유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둘 다 힘들었던 거야. 세월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 노력을 안 했지.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를 이해하려 안 했어요. 저는 유리의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서로 이해하자. 네 이야기 들을게. 나한테 말해. 유리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유리를 다시 안았습니다. 유리도 저를 안았죠. 둘이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이요. 누구의 잘못이라 말하기엔 서로의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냥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난 거였어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죠. 저는 유리를 놓았습니다. 유리도 저를 놓았어요. 둘이 마주봤죠. 유리야, 앞으로 힘들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도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그럴게. 둘이서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가벼웠죠. 유리가 가끔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릇을 다 씻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었죠. 유리가 제 옆에 섰어요. 별이 많네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그러게. 서울에선 이렇게 안 보이지? 유리가 웃었어요. 네, 안 보여요. 여긴 좋아요. 저는 유리를 봤습니다. 유리도 저를 봤죠. 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이 따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당에 앉아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밖으로 나왔어요. 손에 차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차 드세요. 유리가 건네줬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어요. 고마워. 유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죠. 유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마음이 편해요. 저는 유리를 봤습니다. 나도 그래.
유리가 웃었어요. 처음엔 이곳이 너무 낯설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좋아요. 편해요. 저는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네. 유리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덕분이지. 둘이 웃었어요. 저는 대문 쪽을 봤습니다. 재떨이가 비어 있었어요. 유리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조금씩 줄이더니 완전히 끊었죠. 저는 유리에게 물었어요. 담배 안 피우니까 어때? 유리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담배 없이도 숨 쉴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연기 없이도 숨 쉬는 법을 알게 됐죠. 유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제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준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유리야, 뭐해? 준호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냥 앉아 있어. 제가 대답했죠. 준호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마당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고 꽃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응, 좋아.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아무 말 없이 셋이서 앉아 있었죠. 그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새 우는 소리도 들렸죠. 유리의 숨소리, 준호의 숨소리도 느껴졌습니다. 모두 함께 숨 쉬고 있었어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유리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둘이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마당에 남아 있었죠. 부엌에서 유리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유리가 채소를 씻고 저는 고기를 썰었어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죠. 유리가 서울 이야기를 했고 저는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웠어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준호를 불렀죠.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농담을 했고 유리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밥을 먹는 내내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셋이서 설거지를 했어요. 준호가 그릇을 닦고 유리가 헹구고 저는 말렸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았죠.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셋이서 소파에 앉아 프로그램을 봤어요. 유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웃고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리와 준호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대문 앞을 봤습니다. 그곳에 유리가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담배를 피우던 그 얼굴이요. 그때는 그게 무례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리도 숨을 쉬고 싶었던 거였죠. 저는 일어나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담배 냄새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가 났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속까지 공기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편했어요. 마음도 가벼웠죠. 연기 없이도 숨 쉬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숨 쉬는 거였어요. 저는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봤어요. 노을이 부엌 문턱까지 번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죠. 이제는 그 빛이 마음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달라진 나를 느껴본 적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정성에 미리 감사드립니다.